이슈앤피플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5분 20초 가량이었습니다. 지난해 예. 광복절 경축사가 13분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가 15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편인 건데요. 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이 담기지 않았고 또 일본의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는 점이 현재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해 광복절에는 윤 대통령이 일본은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엔 더 나아가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기념사에서 대북 메시지도 빠졌다고요? 네, 북한 비핵화 유인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방향을 내놨던 광복절 경축사와는 달리 예. 대북 메시지 없었습니다. 대신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과거보단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즉 대북 관계보단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굳어진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협상 때문에 그래서 발언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요? 맞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간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이 점을 고려해서 일본에 강한 메시지 던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간 쌓여있는 숙제를 풀기 위해 조율 중이라 많은 말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관련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예. 대통령실에선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념사에 대한 여야 반응 극렬하게 갈렸죠?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네, 정말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긍정평가했는데요. 세계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극복 또 북한의 핵 위협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념사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까지 포함됐다면서 예. 역사관이 의심스럽다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과거 세계사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국권을 잃고 고통받았다는 발언은 일본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괴를 같이 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도 3.1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뭐라 그러던가요? 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다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 역시 3.1절 관련 소식이네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가 걸려서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요? 네, 어제 세종 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예. 오전에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서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예. 현장에는 이웃 주민, 시 관계자 또 경찰 등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잇따른 항의에 개항 철회를 사실 처음엔 거부하다가 예. 결국 오후 4시 일장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한 세종에서 2년 반 정도 살았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 결국 해당 주민들이 밖으로 나왔다고요? 네, 해당 주민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이 너무 싫다. 일장기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또 실제 일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또 JTBC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본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세종시 관계자도 언론사에 입주민 카드에는 한국인으로 적혀 있는데 왜 일본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입주민 카드에는 한국인으로 적혀 있군요. 이런 경우에 관련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없습니다. 세종시 측은 외국기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국경일에 국기를 개항할 수는 있지만 외국기 개항을 제한하는 법은 또 별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 가장 뜨거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태극기를 걸려고 하는데 옆집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 어이없다라고 했고요. 또 예. 다른 시민은 3.1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말했습니다.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죠. 자, 마음이 급한 후보들 간에 지금 날선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안 후보가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예. 김기현 후보와 함께 대구 연설회에 나선 모습을 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다라며 이른바 김나연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진정한 연대가 아니라 공갈연대처럼 보인다 맹비난했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는 3.1절 또 어떻게 보냈나요? 네, 김 후보는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를 한 전날에 이어서 경북에서 3.1절 기념식 그리고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서 당심에 호소를 했는데요. 경쟁 후보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훌륭한 선수는 남을 뒤에서 끌어당기지 않고 본인 실력으로 달려나간다. 자신의 실력으로 잘 경주하길 바란다. 꼬집었습니다. 또 투기 논란이 제기된 울산 땅 원소유주 논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또 이 소송에서 담당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 땅을 산 것밖에 없고 같은 교회를 다닌 교인임이 명확하다.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황운하 의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후보들 바빴습니다.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움직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천 후보는 자신이 이미 안 후보를 넘어섰고 결선에서 김 후보와 맞붙겠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또 김기현 후보가 나 전 의원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을 학폭 3차 가해까지 해가면서 등장시켜야 할 정도로 초조한 상태다 비판을 했고요. 예. 천하람과 김기현의 결선을 200% 확신한다면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제게 레드카펫을 깔아줄 것이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후보 맹공을 계속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예. 울산 KTX 노선 계획과 관련해서 본래 계획된 1안, 2안, 3안은 김 후보 토지와 떨어진 다른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의혹이 많은 당대표를 뽑아서 다음 총선을 대비할 수 있을지 냉철히 판단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조금 전에 이우영 아나운서 들어오시면서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 하셨는데 무슨 말을 했던 거죠? 네, 일단 안 의원이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 당 지도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공정하지 않다 주장을 했는데요. 예. 다만 본인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면서 당원들께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는 것을 우려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 사법 불복과 싸우는 상황에서 당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자신만의 피해의식인가 라면서 제 편을 들지 않는다고 서운한 것이 아니다. 총선 승리보다 전당대회 승리만 생각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 안 후보가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피해 의식이라는 말을 했네요. 네. 오늘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있죠?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마지막 합동 연설회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예. 경기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요. 또 내일은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또 모레부터는 이제 모바일 ARS 방식의 당원 투표를 진행을 하고요. 예. 투표 결과 오는 8일에 발표합니다. 8일에 발표하는데 또 결선 투표가 되면 좀 더 길어지고요. 그렇게 네. 되겠죠? 자, 끝으로 가져온 소식. 전국의 학교가 이제 마스크 없는 새 학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새 학기 무려 4년 만의 일이죠?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 오늘 대다수의 학교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에서 대면 입학식을 하는 게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건 1월 말인데
학교에서도 이제 실내 마스크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 혹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되고요.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통학버스, 학원버스 등 이용할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때 그때 입학식은 어땠나요? 네, 일단 코로나19 발생 직후였던 2020년 초에는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가 된 바 있죠. 그래서 그랬죠. 네, 4월 중순이 지나서야 온라인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예, 예. 이후 등교가 재개됐고 2021년, 2022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입학식이 치러진 바 있습니다. 그때 진짜 입학식 한다 안 한다 막 말 많았죠. 네. 자, 그렇지만 뭐 전면적인 이른바 노마스크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아직 상당수 학생,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각 학교에서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완전한 노마스크 풍경을 보려면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방역 그것도 좀 오늘부터 좀 바뀐다고요? 네, 조금 바뀌는데요. 먼저 예.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이른바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가 되고요. 예. 또 이제 등교하는 전체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탈 검사 의무도 사라집니다. 예. 네, 그리고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이것도 있었는데 이 운영 의무도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당장 한두 주는 좀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2주 동안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2주 동안요? 네, 방역 전담 인력을 지원해서 학교 부담을 던다는 겁니다. 예. 교실 환기를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씩 해야 하고요. 책상 예. 등 접촉이 잦은 물건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방역 당국이 영유아,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가운데 신학기 직후 코로나19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는 초중고 대학 통틀어서 어떤 입학식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예. 제가 원해서 혹은 선택해서 갈 수 있었던 대학교 입학식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교 입학식이 네. 가장 기억에 남으시죠. 저 대학교 때 입학식을 갔었나? 사실 잘 안 가죠, 대학생들이. 네. 저도 안 갔나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